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국채지수,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도 이런 좋은 희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무너지면서 6만 원 선을 이탈한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9월에 무려 7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가 언제 바뀌면서 시장이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잠시 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고려아연의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또다시 높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려아연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슈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경영권 분쟁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고려아연 그리고 어제는 TA항공과 관련돼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지수단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지수가 같이 무너졌던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산출하는 가운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이슈레이더에서 먼저 첫 번째로 중국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경기부양책 하나 공개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중국 관련 어떤 종목 골라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기차 화재가 얼마 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AMD가 새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 바이오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HLB에 대한 악재를 해소할 만큼의 오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있었고 AI 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투자 힌트 얻을 수 있는 말말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김정석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밤 미증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여기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 수가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한 채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업보험이 증가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여력이 생기지만 이미 금리 인하 기조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고용 불안을 자극하는 재료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날 시작은 지수가 개파락한 채 시작하였지만 갭을 줄이려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고 장중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에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도 악재로 적용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블랙엘의 호실적 속에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넷플릭스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 연준의 11월 금리 인하 경로가 비컬에서 동결 혹은 25bp 인하로 재조정되면서 달러화가 더욱 강세를 보이며 특히 아시아 상대국 통화들이
가치더라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의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추가 비커 소멸과 이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모습으로 강달러를 비롯한 미국의 금리 인하 추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법 잡히는 것처럼 보였던 물가가 또 다시 좀 끈질기게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옵션 만기를 소화하며 보합권 시장 유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 강보합권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장 초반 2,6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오름폭을 줄이면서 결국 2,600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지면서 지수의 상승에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 막판 수매수로 돌아섰고 옵션 만기 속에서도 선물 매수폭을 키우는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올라가려는 코스피 지수와 시장을 내리끄는 삼성전자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리 글로벌 1위 업체인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협업관계인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삼성전자를 소외시킨 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대신하여 견인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해서는 우려가 추가적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예정인데요. 기존 3.25%에서 0.25%를 낮추고 미국과 발맞춰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돌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이후 3년 만에 기조가 바뀌는 셈인데요. 위축된 내수 속 미국의 픽업과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대내의 조건이 마련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 발표 시점에 맞춰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장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를 줄지어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제 종목군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38개월 만에 세계 기조에 맞춰서 피벗이 선언될지, 그리고 증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과유장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하셨을지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통화 완화,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어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약 95조 규모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중국 재정부장이 제3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소비재를 눈여겨보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3차 부양책은 앞선 부양책의 실망감을 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고려아연 이사회도 있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오늘 박정식 파트너께서는 중국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뭐 하나 공개된다고요? 네, 내일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일부 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증시 부양책 관련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증시를 아예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중국이? 그렇죠. 이제 스와프 퍼실리티도 이제 인민은행에서 설립을 한다고 이제 전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시 부양에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이제 지난달 24일날 이제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0.5% 인하 그리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190조 공급 이제 이런 이제 이슈를 내놨었죠. 네네. 이때 이제 이슈를 내놨을 때 우리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나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쪽 섬유 의복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이제 섬유 의복 지수가 한 7.16%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오르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 4.5%, 그 다음에 의료 정밀이 3.9%, 철강 금속이 3.78%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대표적인 소비주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종목들, 카지노 같은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부각을 좀 덜 받았었죠. 왜 이런 업종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오른 거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이슈를 끌지 못한 것 끌지 같아요. 못했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하면 화장품, 카지노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음 단계로 이미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못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중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조금 부진하게 움직이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런 측면도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시장에서 발표 나온 거 소비 물가 지표를 보면 네. CPI가 또 예상치 대비 그렇게 좀 좋게 나오지 네, 못했어요.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런 부진한 측면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일단 중국 당국이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좀 그쵸. 내놓고 있다라고 네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조 위안 규모 한 380조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진작과 그리고 이 중앙은행과 규제당국 통합 부양책 발표에 이어서 이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지금 시장에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네. 의류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아.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류 관련 종목들 중에 F&B가 일단은 가장 많이 FNF가 네네. 예, 중국 매출이 가장 이제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FNF가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휠라홀딩스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의류 업체를 이제 노리실 분들은 FNF가 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지수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라고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한번 네,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의류 업체 중에 중소형주들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뭐 재정 부분에서도 정부 쪽에서도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아예 증시에 직격탄으로 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함께 조금이지만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무려 40%가량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부양책이 발표가 된 뒤에 한 달 사이의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니까요. 두 자릿대 상승 추세 20%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전거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죠. 역시나 한 달 동안 2자릿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전거래일 역시나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ODM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만도 3%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HL만도는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가운데 중국의 매출의 의존도가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만 하더라도 20%가량의 중국 매출이 좀 잡혔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게 된다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에는 마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공항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 중국인들이 돈을 쓸 때 특히나 한국에 놀러 올 때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흐름만 본다면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만원대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그동안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 참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0.1%가량 하락했지만 한 달간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주가의 상승력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RX 지수를 보게 됐을 때 철강 그리고 소재 관련되어 있는 지수단이 상승률 가운데서 1, 2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되고 나서 지수단 자체에서는 좀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의료 관련 기업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보고 계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바로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께서는 아까도 언급해 주셨듯이 섬유의복, 의류 이쪽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볼까요? 대장주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우량주 중에서는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FNF, 또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제가 이제 그걸 좀 꼽고 있는데 중소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소형주에 아까 네. 최근에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계속 네.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중소형주 중에는 그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리티요? 네, 그리티. 그리티가 좀 생소합니다. 네, 많이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급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의류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의류 업체요? 네, 언더웨어나 이제 애슬레저, 요가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옷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여성용 이제 이너웨어 전문 업체인데 세계 최대 언더웨어 업체인 미국 HBI사의 원더브라와 그리고 플레이텍스, 저스트 마이 사이즈, 메이든폼 이런 이제 수입 브랜드를 이제 국내 또는 이제 중국에 판매권을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도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선스 브랜드인 갭이나 크로커다일 그리고 주식 꺼티르 이런 브랜드의 판권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자체 브랜드 감탄브라, 르페, 미싱도로시 그리고 퍼리쉐 이제 이런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또 이제 그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 윗들을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부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유통 전문 기업이 이제 청담 글로벌과 전략적 독점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진동닷컴의 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유통시키는 데 상당히 좀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바닥권에서 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실적적인 측면은 지난 이제 2021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적자가 나왔는데 202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더욱더 빠른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성장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2분기 누적으로 이제 7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 바닥 흐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00원대부터 대략 한 2,7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최소한 한 3,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200원 자리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 안착을
생각을 한다면 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그리티 자체로는 좀 생소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감탄브라나 원더브라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네요. 그러면은 그리티가 어쨌든 중국 쪽에서 직접 이제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은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협업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온라인 매출. 온라인 네, 매출을 네. 이 주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쪽에 어쨌든 패션, 의류, 섬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좀 움직였죠. 그리티는 아직 뭐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중국 경기부양책. 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ODM 기업인 코스맥스, 네,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에 제가 또 화장품 브랜드 관련 기업들 내지는 롯데 관광개발과 같은 중국 소비주 섹터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덜 나오면서 추세 지금 전환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여서 일단 코스맥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봤을 때 올해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체 매출 중에서 한 3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법인의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상으로 이제 조정과 낙폭이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내 로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이라는 관련 이제 기대감도 다시 가져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게 되면 투자 역시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코스맥스가 매출액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들, 국내 브랜드 기업들 쪽에서 수출이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객사 수만 하더라도 3,3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고객사는 1,600개 정도 되고요. 해외 이제 고객사는 1,7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한번 그런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맥스 쪽에서도 해외 그런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당일 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멘텀을 볼 때 그럼 고객사를 어느 쪽으로 지금 판로를 뚫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지금 남미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면밀히 네네.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세계 4위로 꼽힐 만큼 화장품 소비가 많은 국가라고 하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뷰티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잠재 고객사가 더 많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외에도 지금 타 신흥국 진출에도 박차를 간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인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흥국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고객사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이쪽 이제 해외 지역 쪽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제 또 많이 관측이 들어왔네요.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는 순매수가 좀 더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9월 달 골든크로스 이후로 지금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번째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중장기적인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스맥스도 주목해 볼 만한 ODM 관련 화장품 기업으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화장품주를 주셨어요. 최근에 어쨌든 뭐 중국뿐만 아니라 팔로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도 코스맥스에게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역주기 조절, 그러니까 경기 부양 강도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이라는 뭐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경기 부양책을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뭐 2차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지가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으니까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중국 시장이 반응하는지 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9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화재 우려와 중장기적인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배터리 포비아 극복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얼마 전에 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화재가 또 발생을 했는데 기아차 니로가 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뭐 크게 주가의 반응은 없었지만 또 이런 악재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 어쨌든 소재 쪽을 계속 봐야 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슈가 나왔으니까 뭔가 화재와 관련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업종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거래일 이제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네.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들 있죠. 지난 8월 달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관련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검색을 이제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했을 네네. 때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악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이 네네.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 내용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악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후에는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과도기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최근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8월 달에 이제 이슈가 나왔었던 것은 그 인천 청라 쪽에서 벤츠 EQE 쪽에서 지금 화재가 나면서 그쵸.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벤츠의 전기차 차주들이 독일 본사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그쵸. 합니다. 네. 애초에 이제 2022년도경에 그 벤츠의 부사장이 국내 언론사와의 한 인터뷰에서 EQE 그 차량에 CATL이 장착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허위 광고 그리고 손해배상, 사기 및 착오에 대한 리스 계약 취소 등 청구 등도 지금 같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서도 벤츠 쪽에서 은폐했다라고 하면서 징벌적 지금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벤츠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4680 배터리를 지금 수조 원대를 계약을 지금 네, 최근에 그쵸. 체결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가 네. 또 나왔죠. 아무래도 관련된 이제 이슈가. 국내에서는 파라시스 배터리 영향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여론몰이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지 국내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는 그쵸.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인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 벤츠 계약에 앞서서 테슬라와 4680 배터리 그렇죠. 계약을 네네. 먼저 따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계약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원통형 배터리 쪽은 테슬라 비중이 사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다른 이제 해외 완성차 기업들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점으로 해서 파생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네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기술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화재 방지를 위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폭출 현상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한 지금 액칭 냉각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쪽에도 지금 뭐 활용을 하겠다라고 엔비디아 쪽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쪽에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액칭 냉각 관련해서 사실 특수 액체가 들어가는데 그 특수 액체가 또 고급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칼텍스 역시도 액칭 냉각 그런 관련 배터리 액칭 냉각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
아니거나 상용화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에서 가장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볼 수가 그쵸.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2027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2030년도까지 관련해서 배터리를 이제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된 종목의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배터리 화재 방지와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앞서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SDI를 보실 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지만 삼성 SDI는 담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사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 SDI 어제는 0.4%가량 하락했지만 최근 5일 차트 타면서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고체 음극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바코입니다. 전에 1%가량 상승했고 차트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고도 화재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10,00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1.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화재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 흐름 봤는데요. 곽유정 파트너 그럼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셀이나 소재 쪽에 이런 최근의 반등 추세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화재 방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LG화학을 가지고 왔고요. LG화학? 네. LG화학은 사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쵸? 지금 혁신 신약도 만들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도 지금 만들고 그쵸? 있는 중이라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관련해서도 지금 테네시 쪽에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4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소재도 만들고 있고 전극 소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 쪽에서 배터리 그런 이제 화재 방지 소재 관련해서 어떤 지금 기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나라고 봤더니 난연 그 관련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연 소재는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그런 이제 소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이 붙더라도 유독 가스가 약간 발생하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난연 소재가 화재를 확산을 늦추는데 좀 초점을 뒀다면 네네. 이제는 여기서 화재를 아예 방지하거나 멈추게 차단할 수 있는 하는군요. 그런 지금 소재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배터리를 이제 덮는 뭐 뚜껑이나 이런 이제 소재들이 보통 플라스틱 발열이 좀 잘 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화 분말을 함유를 해서 화재 발생 시 불을 이제 끌 수 있는 플라스틱 개발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네네.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이런 이제 화재 분말이 분출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개발 단계에 네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LG화학 쪽에서는 2022년도에 배터리 커버용 난연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상황이고요. 아직 다 상용화는 되진 네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열폭주 억제 소재까지도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열폭주 현상 자체가 양극과 음극 물질이 만나게 되면서 합선이 돼서 1000도 이상의 그 불길이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전기 저항이 변하지 않도록 초기에 전기 흐름을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네네. 이제 방지 소재를 이제 최근에 개발했다라는 그 뉴스 기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대용량 전기차용 배터리에도 안정성 테스트를 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지금 초기 개발 단계고 그리고 이제 단가가 당연히 높은 소재일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후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또 공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향후 난연 이런 개발 소재 시장 역시도 향후 10조 가까이 연평균 6.9% 정도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LG화학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는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모멘텀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도 뭐 8월 초에 저점 찍고 이제 반등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난연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전기차 뭐 충전기나 전자기기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용화되면 건축 쪽으로도 뭐 들어갈 그쵸.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네, 이런 쪽으로 항공, 들어갈 우주 수 이런 있으니까 뭐 앞으로의 시장 캐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화재 방지. 어제 소개해드린 이닉스. 아, 한 번 더. 네. 근데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20% 정도 상승률이 네,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 이슈를 또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이닉스를 언급할 수밖에 그렇죠. 이게 없습니다. 반도체도 네. 되지만 2차 전지에도 네. 모멘텀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닉스를 보면 2차 전지 솔루션, 즉 안전성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현재 매출이 파우치 배터리 셀패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내화격벽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네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요 완성차 업체인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의 이 셀패드와 그리고 내화격벽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최근에 이 체코 쪽에 자동차 부품 공장까지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상반기에는 좀 이제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금 또 실적이 성장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그 캐펙스 이제 시설 투자를 조금 보면은 한 106억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고 2023년에는 한 8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최근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2024년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에 벌써 118억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빠르게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실적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또 화재 방지 쪽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닉스 오늘도 과연 더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카카오 관련 리포트인데요. 제목에 3분기 프리뷰에 관련해서 힘든 시기라고 적었습니다. 카카오 일단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콘텐츠 사업부는 매출액이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콘텐츠 사업에 포함된 웹툰, 게임, 그리고 미디어가 일제히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5만 원이었는데 10% 하향 조정하면서 4만 5천 원에 낮아진 목표 주가를 발간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카카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에 OPM 영업이익률이 11%였는데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6.1%에 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요. 물론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카카오 측이 해결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고와 커머스로 구성된 코어 사업부, 핵심 사업부가 있고 또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구성된 뉴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광고와 커머스, 즉 코어 사업부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포함된 뉴 이니셔티브 사업부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6,300억 원대로 2024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26%가량 증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리스키합니다. 카카오는 2021년 이후로 감익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겠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한국투자증권은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라인의 성장률, 즉 매출의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짚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과거의 카카오 주가를 상승 동력이었던 이 카카오 주가 상승의 동력이었던 새로운 확장 성장 전략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장 환경인 만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총평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해서 적은 하나증권의 리포트 살펴보죠. 제목에 AI 디지털 교과서 1조 시장 진출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망도 매우 뚜렷한 장밋빛인데요. 일단 아이스크림 미디어 디지털 수업 플랫폼인 아이스크림 S라는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현재 교육 출판 쪽에서 56%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아이스크림 S라는 사업 베이스를 기반으로 교과서 출판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한 2022년 첫 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업체죠. 또 수업에 필요한 교 보제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 몰의 이름이 아이스크림 몰이고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9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관련한 AI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2천억 원 시가총액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겪을 걸로 전망됩니다. 리포트에서는 퀀텀 점프도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이 개화하면서 프라이스, 즉 가격은 최소 3배 성장하고 퀄티티, 양은 무려 2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AI 교과서 책정가는 현재 약 9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출판되고 있는 교과서의 평균 가격이 9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으로 가격이 뛰는 거죠. 이렇게 AI 시장이 개화하면 계단식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었고요. 현재 동사는 AI 교과서 가운데 2가지 종류의 교과목, 영어와 수학을 교육부에 심사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채택 과목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일단 영어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는 11월 29일에 교육부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말에 이 AI 교과서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AI 교과서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기존 교과서 3종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과목이 수학, 사회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종류에 그쳤던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를 총 5종류
추가를 해서 8종까지 확대할 방침이고요. 이미 지난 8월에 교육부의 심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내년도 매출액 추정치는 1,500억 원대, 영업이익 추정치는 500억 원이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보수적인 가정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3가지 종류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매출만 36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이 2배 이상으로 종류가 확대되고 여기에 AI 교과서 출판까지 매출액이 합쳐지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에듀테크 업체와 협력을 이미 지난 6월에 맺었습니다. 교육 전용 AI 솔루션인 AI 스크림이 해외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을 기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한 요인을 좀 살펴본다라면 높은 물가 지표가 시장이 좀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PI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9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0.1%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이 좀 우려감으로 좀 바뀌는 모습들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랠리를 좀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이슈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감소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대규모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좀 급등한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좀 불안하게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일 HLB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좀 하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전일 강세였던 바이오주들도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둔화됐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오늘 금요일장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에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8,400억의 전력망 수주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금요일장인 만큼 좀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이제 8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오늘 장 출발할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한 상황이죠. 미국 CPI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또다시 금리가 동결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지면서 일단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확연하게 디커플링된 삼성전자의 흐름, 과연 오늘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계속 삼성전자 지지부진하게 될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습 전문위원과 고은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할 때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어떤 것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뭐 간밤에 저 AMD 쪽에서 뭐 지금 어드밴싱 AI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뭐 지금 현재 뭐 AMD 쪽에서도 워낙 엔비디아가 AI 칩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AMD도 지금 이제 개발을 서둘러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간밤에 나온 내용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90억 달러, 그리고 2026년도에 가면은 128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8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AI 가속기 시장이 무려 5천억 달러까지 커진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MD와 지금 현재 프로세서와 이제 칩셋 쪽으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되길 좀 기대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 코코아 선물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상 기후에 따른 이제 코코아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가나에 협력사를 직접 방문을 또 최근에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리고 허쉬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카카오 그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함량을 좀 축소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그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롯데웰푸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최근에 ITC 6월 달에 예비 결정을 받았고, 거기서 휴젤이 승소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생각되었던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도 강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서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디톡스라든가 필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량의 60%를 미국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휴젤은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 실적,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수범 대표는 AMD의 AI 칩 개발 그리고 공개와 관련된 모멘텀 가장 먼저 짚어주셨고, 코코아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모멘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탑3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 대폭등 시세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1위부터 26위까지 포진해 있는데, 이 4대 천왕에 대한 얘기를 2달 동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일 뭐 나오는 시간마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부터 4번 타자의 움직임, 1번 타자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만 하면 2, 3, 4번에 기회가 온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다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에서도 2차 전지에서도 로봇에서도 어느 섹터나 테마가 떠오를 때도 다 목격했던 일인데, 매일 돌아와도 그때 까먹게 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 나중에 무슨 뭐 우주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인을 맞게 되는 그 상황에 우주 테마가 나온다. 뭐 이런 그 만화 같은 일을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테마라도 상관없다는 걸 비교한 거예요. 무슨 테마나 업종이나 섹터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아주 강한 시세를 뿜게 되면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K 플랫폼 기술 수출 모델 이게 거의 확립됐다는 거에 의의를 지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다이나믹한 거 싫으신 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평소에는 재미없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 재미없는 게 플러스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동나비엔 KTNG, 코웨이 3개 하라고 되게 느릿느릿 거북이 같은 종목이라고 결국에는 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릴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경동나비엔 3개의 고점이 역사적으로 10년에 걸쳐 있는 그 고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돌파할 때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물을 돌파해야 되니까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업체라고 지금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겨울철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사계절 주식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환기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바뷰 할 때 뷰티에서 미용 의료기기 말고 화장품 중에서 실리콘트랑 VT 계속 얘기 드렸죠. 그것도 막 경동나비랑 똑같은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힘이 폭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VT 위에서 또 터지기 시작하죠. 지금. VT의 급등세가 재발동되고 있고요. 요즘에 다이소를 가보면 어저께 가봤더니 완전 바뀌고 있더라고요. 안에 올리브영 같이 꾸며놨어요. 아예 화장품 섹터를 차렸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너무 잘 돼서. 지금 그 원래 다이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번호별로 붙어가지고 딱 그냥 그 뭐 한쪽 벽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화장품 섹터가 아예 크게 생겼어요. 그만큼 다이소의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를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나갈 때 마르크 맥그르디 그 꽃 옷 티셔츠 입고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이소 기반한 리들샷의 돌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VT의 지금 신고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2도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또 추격 매수에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업종들은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뭐 장 출발 일단은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장 국내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보면 어제 정말 아쉽게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던 국내 증시 유가증권시장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2,606선 다시금 2,600선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0.3%가량 빠진 772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유가증권시장 지수단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건 삼성전자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겠죠. 그런데 AMD의 그 칩 관련된 발표가 오늘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2% 이상의 강세 예상됩니다. 블랙엘의 12개월 칩에 대한 지금 발주가 다 완료됐다라는 그런 강력한 발언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훈풍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보합권 출발 지금 대부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5위권까지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합권 출발 준비 중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상승하면서 10만 1,500원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암제 유럽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HLB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또 미뤄지면서 이로 인해 시간에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한가로 마감을 했죠. 오늘 정규장에서도 14%, 15%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만 원 선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삼천당 제약이 0.6%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휴젤 저희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모멘텀 언급해 주셨죠. ITC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손을 들어줬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두 자릿대 강세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간밤에 미국 시장의 약보합권 마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결국에 6만 원 붕괴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정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양 두 종목이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5만 9천 원대에 일단 회복하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만 열심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대 상승세, SK하이닉스는 1.8%. 여전히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더 보여지고 있고 19만 원 돌파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상승불을 켜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 코스피는 0.5%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2,613포인트 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이 3% 넘게 또다시 강한 모습, 여전히 제약바이오의 선두주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세 38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HLB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고 휴젤도 역시 반대로 급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출발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11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오르면서 2,6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선 터치를 위해 힘써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오늘 변동성이 나와주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HLB가 지금 하방으로 해서 하락 VI가 걸렸던 만큼 변동성 완화 장치가 풀리게 됐을 때 지수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는 알테오젠의 강세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상승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통위 결과와 함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6만 원 선을 내어주는 정말 아쉬운 모습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를 회복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와 협업을 해서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MD의 간밤의 그 결과가 어쨌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자체에서 블랙엘의 12개월 생산 물량이 모두 다 팔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HBM의 독주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로보택시를 공개하는데 이를 앞두고 LG 엔솔을 한 걸음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총 상위단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2% 이상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1% 이상의 오름세, 포스코 퓨처엠도 1%에 가까운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바이오주들도 괜찮고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올해 또 다시 3년 연속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한지수 1%가량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KB금융은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외국인의 매수세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최근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1.4%가량 상승,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까지 저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1%가량 빠지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HLB가 10%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HLB가 FDA에서 어쨌든 2단계로 분류가 되면서 내년 3월이 지나야지 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윤곽이 잡힐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HLB가 사실 올해까지는 좀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나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만큼 매도 물량 실망 매물이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HL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도 괜찮은데 기술 수천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1.7%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면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갑니다. 어제 좀 시세를 분출했던 만큼 오늘은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8%가량 하락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보툴리늄 톡신 제재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 기업도 오랜만에 시세 뿜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가까운 상승력 나타나고 있고 게임주인 펄어비스 역시나 2.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흐름은 좀 괜찮은 편인데요. HPSP가 2%, 이오테크닉스도 2%가량 오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오늘도 항공 업종이 강한 상승 나옵니다. TA항공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지금 항공주들 오늘 TA항공과 TA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항공주 전반적인 업종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도 괜찮습니다. 방산 2.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방산주들의 흐름, 긍정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 경신 패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 보험까지 기술주, PBR 관련 기업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히려 좀 더 강하면서 0.77%,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1%대까지 상승 탄력 높였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1.6%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0.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어제 그제 좀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이지만 아직은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조금 다른 시장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35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박순범 대표님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조금 9시, 10시, 11시 이 시간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통위도 열리고 테슬라 로보택시도 공개가 되고 고려아연 이사회도 열리고요.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보게 되면 일단 방위 산업 쪽이 조금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란의 대통령 간의 만남이죠.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가이던스 발표한 내용들도 너무나 좋았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고, 벤치 쪽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국내에서 EQE 화재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외면받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는 이제 발주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을 상승으로 좀 전환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 SDI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좀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좀
뭐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삼성 SDI 오늘 3%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도 우리도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라든가 그리고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있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좀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서 뭐 4680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국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이번에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좀 크게 상향 조정했던 부분들이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좀 전해졌고 그에 따른 좀 주가가 반등 흐름이 조금 강하게 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당분간 이번 달 말이라든가 다음 달까지도 이런 상승 추세가 중간에 물론 뭐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악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때문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대응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매수가 너무 높다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가를 좀 낮추는 소위 얘기해서 뭐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대응 방법, 가격 단가를 좀 낮춰보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 시장에서 뭐 주목받는 업종들이 많은데 오늘 또 뭐 이슈가 있었죠. 출판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도 엮여져 있죠. 예림당이 27%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출판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일섭 위원님과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자,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전체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방금바조라는 그 기조는 2달 전부터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방금바조만 계속 가고 있죠. 거기서 스피노프된 제바뷰까지. 그래서 지금 방금바조에서 방산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계속되고 있고 대신에 과열권이라 신규 매수 접근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2, 3등주가 폭발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믿고요. 1등 하는 애가 앞에서 쭉 뛰어가니까 2, 3등 하는 애도 더 달리기에 그 탄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LIG 넥슨이나 현대로템에 폭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4등주인 풍산마저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금융주도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드렸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이라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10만 원 마디지수대를 6자리로 돌파하고 바꾸니까 JB 금융지주가 또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역시 알테오젠이 1등이죠.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가죠.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2모작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건 4모작 이상을 지을 수준이에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돌아가면서 다 갔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이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인벤티지 랩처럼 펩트론하고 인벤티지 랩은 이 알테오젠처럼 제형 변경 기술이 아니고 지속 기간을 늘리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서 HLB 얘기를 하자면 이거 그때 분류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HLB 하시는 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이 하라고 했죠? 예전에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젠이 못 이룬 그 꿈을 이룰 것을 거기다가 걸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약개발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알테오젠부터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그 임상의 위험성을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세계적인 제약사가 다 임상 위험을 다 떠넘긴 거예요. 그 돈하고 다. 그런데 그 임상의 위험을 HLB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멀리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싶으신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CDMO 하라고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그 바이넥스나 에스팜이나 이렇게 대신 만들어주는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알테오진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에이벨바 페트론 이 가장 중심에 대한 씬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되신 분은 이제 그 종에서 횡으로 넓히세요. 자, 지금 다 가고 있는 게 어디죠? 치료. 일단 병이 진행이 된 다음에 심각한 1기, 2기, 3기가 돼가지고 거의 말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전 단계인 진단이죠. 진단에서 만약에 암을 극초반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주 그 쉽게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있죠. 그 진단 관련한 그런 종목들, 아니면은 지금 이 노벨 화학상 받은 거 있죠. 그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AI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클레이스 계속 두 개만 보라고 했죠. 계속 신고가입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코에이, 결국에 역사적 신고가를, 코에이가 아니죠. 경동나비엔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저렇게 역사적 고점이 10년에 걸쳐서 3, 4개 있는 경우에 그거를 돌파하는 순간, 그걸 돌파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엄청난 폭등 에너지가 나올 때는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경동나비엔 같이 신고가 나온 종목 빨리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동나비엔까지 투자 전략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을까요? 고은배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투자자들은요, 역시나 노벨 문학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듯합니다. 출판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수상자가 탄생을 했죠. 이와 함께 아시아 여성계에서도 유일하게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지금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온라인 몰 자체가 조금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강에 대한 소설책이 지금 품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도 검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HLB 그룹주들에 대한 검색 빈도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보세라님의 운명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검색 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항공 관련된 검색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역시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TA항공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도 역시나 검색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존이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가량 늘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빈도가 높은 섹터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출판 관련된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예스24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올라섰고요. 예스24 홀딩스 역시나 20% 이상의 강세입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서적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서적도 많이 구매하실 듯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18%가량의 오름세, 삼성출판사도 17%가량의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에 대한 검색 그리고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미스터블루가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TA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관련 기업들로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TA홀딩스 개장 직후에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구간 가격 제한폭은 풀린 모습이고요. 예림당도 2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시즌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렉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맥도 13%가량의 강세,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
모양새가 나오면서 오늘 AI 그리고 바이오 관련되어서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나 오늘까지는요, 경영권 분쟁 그 주인공이 TA항공인 것 같습니다. TA항공과 대명 손해시즌이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지금 실리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건과 관련된 SG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웹툰 관련주인 미스터블루 역시나 매수세와 함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매도 물량이 지금 거세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 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 6만 원 탈환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59,800원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19만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187,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알테오제는 여전히 2% 넘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HLB는 10% 가까이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아쉬운 양상, 제약바이오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보면서 오늘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뭐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좀 강하게 반등을 좀 주면 그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날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주가가 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뭔가 탄력을 받고 수급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매물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가려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아직까지는 멈칫멈칫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어제랑 오늘이랑 좀 약간 아침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뭐 물론 상승하는 종목은 다릅니다만 수급적인 움직임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오늘 정말 해피하게,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해피하게 시장이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낼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수출 주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내수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건설 쪽이 아니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삼성물산도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뭐 상승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금 2%대까지 올라왔어요. 2%대까지 올랐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았죠. 최악이었는데 최근 건설 경기가 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순간은 좀 지난 거 아니냐, 건설 쪽도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미리 조금 사다 두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발표하기 전에 좀 사다 놓고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결을 한다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만약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수급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확실하게 단기 상승에 따른 수익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건설주들을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GS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건설주들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서 위원과도 확인해 볼 텐데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지만 지금 창구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잡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수급에 변화를 주는 걸까요? 지금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어떤 종목 더 볼까요, 위원님? 자, 삼성전자는 유니크한 특색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TSMC는 특색이 있죠. 파운드리 전문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런 지금 특색이 입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K바이오 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 이게 왜 자리를 잡았냐. 이제 K바이오는 와, 기술 수출, 플랫폼 기술 수출의 나라네. 플랫폼 기술은 다 한국에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RSI 기준이든 MSCD든 뭐 다 똑같아요. 뭐 70 이상의 과열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알테오젠 87.90 과열권의 과열권이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78.43 얘도 과열권이고 이 80 가까이 갖고 4등주인 펩트론이 먼저 날아갔죠. 그러면서 73.01 7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린 게 뭡니까? ABL 바이오 지금 66.37입니다. 아직 과열권에 진입 안 했거든요. 4대 천왕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3등이 4등한테 뒤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리매꾸기를 하겠죠. ABL 바이오의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3번 타자 노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선주 얘기를 안 드렸죠. 방금 바조에서 왜 조선이 마지막에 있는가? 방조 방금은 왜 아닌가? 조선주는 가장 20년선 밑에 있기 때문에 1등주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연봉에서 20년선 아래에 있어요. 가장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20년선이 지금 20년선 아래로 간 지가 2015년이거든요. 무려 만 10년 만에 20년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정말 기술적 의의가 큰 곳이죠. 1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20년선 아래로 갔다는 거는 BM,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다는 건데 다시 10년 만에 20년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도 저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20년선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저 4등주를 지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후발 2, 3등주가 폭등했죠. 그리고 유일하게 저기 아직 과열권에 안 들어간 건 뭡니까? 풍산이에요. 근데 왜 힘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 펩트론이 있는 씬보다 약하느냐? 지금 바이오신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방사는 시가총액 1위가 아니잖아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거고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크레이지 모드를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태성 같은 거는 쟤는 그냥 독단적으로 저렇게 미친 듯이 가는 건데 저런 거는 재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동나비행 같이 세계의 고점을 돌파한 거 그런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서 얘기 못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치료의 영역 말고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미리 어디가 있으시라고요? 진단 영역에. 이 조직 생검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 검사에서 CT 찍고 MRI 찍으면 지금 그거 나왔죠? 그 승무원들, 항공 승무원들 네. 그 암 걸릴 확률이 너무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방사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CT도 방사선 엄청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피나 소변에서 검사가 나와서 암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IMBDX라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 수상 관련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름에 있죠. 아이바이오. 얘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하는 업체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가서 들어가 있는 거. 네. 있는 자의 여유를 부리실 분들은 부리셔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박수범 대표님. 네, 계속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니까요. 지금 현재 나오는 악재가 언젠가 또 호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념하면서 꼭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매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의 키포인트는요? 네, 재밥유 신고가 속출 수익률 극대화 모드로 진입하라. 자, 지금 고점이 역사적으로 10년에 걸쳐서 많은 것들이 돌파되는 거 무조건 추격 매수하세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풍산,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있죠. 이 경동나비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종목이 다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업종은 틀린데. 다 기술적으로 세 개의 고점이 5년, 10년에 걸쳐서 있는데 거기가 돌파되고 있습니다. 그땐 어떤 힘이 나온다고요?
갭 상승이나 장대 양봉에 폭발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몸을 같이 실으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10%에서 20%를 가기 때문에 네. 수익률 극대화를 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 뭐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실망매물이 추가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동종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주, 특히 지주사 중에서는 아직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이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밸류업 자율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금 배당 1조 원 정도를 감안할 경우 4분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금융지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8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분인 5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주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밸류업 때문에 한번 레벨업 된 다음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8만 원까지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되짚어보고요. 투자 힌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키어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발언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역시나 생성형 AI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카데미에서도 AI의 혁신을 인정을 하고 상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스콘 부회장이 굉장히 매출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폭스콘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아이폰
아이폰은 이제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설계도와 이제 네. 부품을 지적을 하면은 해당 부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영어에서는 이제 폭스콘을 이게 아이폰 어셈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는 공장인데 사실 조립을 하지만은 아이폰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사실은 이제 한때는 이제 애플이 뭐 지금도 뭐 시총 이제 1위 기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콘도 역시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품 가격에 대해서 막 후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에 대해서 일정 이상 마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콘이 아이폰과 애플의 성장과 더불어서 폭스콘도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날라온 소식이 폭스콘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블랙웰 칩도 이제 제조를 할 것이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설계 도면을 갖고 각 부품들 갖다가 가져오면은 그걸 이제 폭스콘이 조립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폭스콘의 이제 선임 부회장이 엔비디아의 GB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세계 최대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계 최대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그 아무런 이제 꿈의 허상을 쫓아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공장을 지어서 나올 제품을 누군가를 사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출하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거로 여겨지는 그 GB 블랙웰에 대해서 그 또 한 번의 이제 중요한 엔비디아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생성형 AI 관련해서 또 주요 인사들의 발언 연이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인사 중 누가 있냐면 다이만 그 JP 모건 체이스 맨하탄의 이제 그 회장이 네. 그 이분이 사실은 주요 언론에 다룰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거시경제. 그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이제 다이먼 회장에 대해서 뭔가 멘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그 다이먼 회장은 지난 1년 정도 계속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멘트를 나왔던 건 언론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다이먼 회장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I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칩이 좋고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가는데 그래서 그 비싼 칩을 갖고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실제로 뭔가 성과가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론이 8월 달쯤 있었죠. 근데 다이먼 회장이 그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은 금융계의 황제조차 AI가 생성의 AI가 큰 파문을 갖다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또 한 번 그럼 우리 그 생성의 AI가 실체가 있구나. 뭔가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뉴스도 보다가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과 관련해서 12월치에 판매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개월치에. 그러니까 1년치의 생산치를 다 판매 계약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파급력이 지금 세고 매출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엔비디아의 그 GB 네. 그레이스 이제 블랙웰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어떤 전망을 내냐면 4분기에 출하를 하는데 네. 4분기에 출하를 하면 이제 내년 1분기 그 두 분기 연속 어떤 흐름이 갈 것이냐 중요한데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 출하량이 내년 1분기로 가면 3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GB를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 거기 4분기는 이제 첫 분기가 당연히 좀 처음보다는 더 많이 팔려야 될 텐데 팔리는 정도가 내년 1분기가 되면 4분기보다 3배가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전망을 내놨죠. 그렇다면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거 말고 실질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수치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그런 입장을 내놨다면 그 입장에 따라서 또 내년에 이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년 여름까지는 이 AI 랠리가 쭉 이어질 것이다. AI 랠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매출보다 더 가속도가 붙은 그런 어떤 매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름이 끝나면 매출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 여름까지는 사실은 분기당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내년 여름이 지나가면 성장 속도가 꺾여진다 뿐이지 여전히 매출은 가파르다. 그러니까 50% 성장하던 게 뭐 30%, 20% 줄 뿐인 거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성장은 내년에도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에도 가능하다. 이거 이제 되게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3대 경제 권역이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면 돈이 풀리니까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비싼 칩을 샀더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산업 전개에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와 추가적인 또 모멘텀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보수적인 시각이고 이것이 만약에 상반기에 그대로 이제 실현된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에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또 엔비디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조금 의아한데 앞으로의 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 발언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 발언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실적 눈높이에도 못 맞추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례적으로 DS 부문장이 사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멘트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예,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냐면은 2분기가 너무나 이례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눈높이가 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르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못 맞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들어가면 DS 부문장이 전영현 그 부문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과 여러 가지 임원들의 발표를 쭉 종합해 보면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못해서 생긴 문제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못해서 생긴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죄송하다 이런 맥락인데 그 한 가지 이제 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 거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납품을 못했다는 뜻이냐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비싼 스마트폰이 있고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칩에도 비싼 스마트폰이 있고 아니 비싼 칩이 있고 중저가형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3는 중저가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뭐 H100, B100에는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긴 이제 그 착오가 있으니까 이제는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나 매출이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 관건인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빠르면 3분기. 근데 3분기는 좀 빠를 것 같고 한 올해 4분기 정도 지나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면 2019년도에 이제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제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는 해체시키고 어디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 뭐냐면 그 HBM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 뭐냐면은 한 6개월만 놀아도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등생이 나 좀 놀아야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한 6개월을 쉬었어요.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중위권 성적이면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근데 최상위권에 전국에 한 1% 안에 드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나 6개월 놀았다. 따라잡기 힘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을 갖다가 팀을 해체하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HBM이 본격화된 거는 22년도 하반기라 본다면 2년 정도를 놀았어요. 2년 정도 놀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만회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라야 4분기 아니면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 1분기에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해봐야 아는 거죠, 그것도. 예.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계기는 우리가 모멘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론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HBM3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가 가진 제일 큰 서름이 무엇이냐면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허 경쟁이 엄청 치열하는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놀다 보니까 뒤늦게 막 다그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최적의 공정을 찾아냈어요. 네. 공정을 찾아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했던 공정의 곳곳에 이미 SK하이닉스가 특허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나 중요한 기업들이 봤을 때 특허를 갖다 걸어놨는데 그걸 우회해서 해야지 특허를 침해하면서 했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전 시장이 참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투심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 타개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모든 주식시장의 격언이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의 최고의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네. 최고의 호재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주가 예. 위치가 어쨌든 6만 원 선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임원진들도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지금이 좀 완전 저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의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PBR 1.1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PBR 1.1에 와닿았어요. 5만 9천 원대가. 네. 그러니까 6만 원이 좀 무너져서 어저께 그래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악재가 회자될 때가 사실 주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PBR 1.1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인 것인데 그럼 삼성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럼 그게 SK하이닉스고 근데 나는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꺼려져. 투자 성향이. 그렇다면 삼성전자 투자하셔도 되고 그래서 PBR 1.1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주가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바닥 다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딛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등의 모멘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납품을 하면 일단은 주가가 반등할 텐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그 저번에도 엔비디아 뭐 통과됐다 막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오히려 지금 타이밍 늦었다라는 그런 또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통과된다는 기사가 네. 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맥락을 잘 모르고 저도 기자가 그 대상을 취재해야지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취재하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물어봤지만 뭔가 맥락이 없는 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맥락이 없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되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이제 통과되겠죠. 통과돼서 이제 삼성전자 납품을 하면 주가 반등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납품도 있지만 또 하나가 DDR5라고 있습니다. DDR5도 고부가 가치 이제 반도체인데 이 DDR5가 삼성전자의 또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DDR5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삼성전자 매출과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사실은 미봉제이고 네.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하든 DDR5가 네. 비중이 높아 이게 미봉제이고 네. 반도체는 10년, 30년, 5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체질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신구경에서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정권을 행사한 게 올해로 10년이에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회사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체질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이 오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큐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반도체 시장에서 나온 코멘트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10년, 20년 그 이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상승 탄력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과 관련된 이제 이사회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공시나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결국에는 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렸습니다.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또 올린 상황이고 영풍정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려아연은 상승으로 전환됐고 영풍정밀은 여전히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사회에서도 계속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슈들이 개별적으로도 그리고 큰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금통위 통화 관련해서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나 1부 여기서 정리해드리지만 2부, 3부를 통해서도 투자 포인트 알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 발빠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